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편집하기 파트, 이제 가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아주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거는 진짜로 이제 편집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만 좀 잘 익히신다면은 이제 뭐 영상을 제작할 때, 다음 여행을 가거나 일상 뭐 기록을 남길 때나 뭔가 인터뷰를 할 때도 뭔가 이제 막막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야겠다고 이제 머릿속으로 싹싹싹 생각이 나실 테니까 이 과정이 조금 지루하고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더라도 여기 부분을 잘 익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싱크 맞추는 작업을 해줄 텐데요. 그냥 싱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파일을 딱 옮겨요. 딱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걸 공간을 좀 더블 클릭해서 넓혀줍니다. 이렇게 넓혀주고, 말은 조피디라고 인사를 하는데 영상은 조피디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싱크를 맞춰주는 겁니다. 싱크를 맞추는 방법은 자동하고 수동이 있는데, 자동은 프리미어 자체 기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드래그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클릭, 이 싱크로나이즈 클릭.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오디오로 바꿔줘서 채널의 1번에 있는 오디오, 지금 2번까지 있죠? 1번에 있는 오디오 기준으로 이거를 맞춰주겠다, 나머지 싱크를. 오케이 하면은 이게 딱 시간이 쭉쭉쭉 가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이 싱크가 딱 맞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좀 되게 오래 걸려요. 딱 맞아졌죠, 이렇게. 딱 그러면은 이게 지금 딱 맞아진 거예요. 근데 이거 수동으로 맞춰주고 싶다, 플러스 키를 이용해서 확대를 해줍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주면은 확대가 되면서 이 음성 데시벨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지점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한 프레임에 딱 맞아지는 이 지점을, 이걸 수동으로 이동을 해서 딱 맞춰지면은 딱 돼요. 오히려 더 정확해졌죠? 그래서 수동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 싱크로나이즈 기능은 빨리 맞춰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 프레임이 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제 한 프레임 튀는 걸로는 음성이 어색하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두 개를 지금 동시에 튼 건데 어색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슬레이트라고 하는데, 박수 치는 거를, 이 슬레이트를 치는 이유가 이 구간별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싱크 맞추기에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레이트를 칩니다. 딱 치면은 박수 쳐진 부분이 이렇게 딱 보면은 그래프가 오른쪽에 딱 뜨죠? 앞에 단을 맞추면은 뒤에까지 쭉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 확대 축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싱크를 맞추고 나서 재생을 하면은 아무리 맞춰도 이제 음성이 두 개가 겹치는 거기 때문에 살짝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t 클릭해서 이 음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디오만 살려주시는 거예요. 딱 사용해서 마이크만 단축키도 새로 익혀야 하고, 그럼 딱 다르죠. 다르고. 이렇게 싱크를 맞췄으면은 양쪽의 끝은 잘라줍니다. 이렇게 오디오에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그래서 C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컷을 할 수 있는 그 단축키로 바뀌는데,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잘립니다. 이 잘려진 부분은 독립된 개체가 되는 거라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고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그럼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엔드 키 눌러서 끝으로 가서 C 단축키 누르고 오디오 튀어나온 부분 잘라주고, 클릭해주고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눌러서 삭제. 근데 이것도 지워줄 수 있어요. 이렇게 공백을 딱 압축시켜주면서 앞으로 당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백을 클릭해서 백스페이스나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이거 딜리트, 리플 딱 당겨집니다. 그럼 이게 0초부터 딱 깔끔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싱크 맞추기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원본에서 싱크 맞추기는 끝난 거고, 양쪽 컷을 깔끔하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컷 편집 파트로 넘어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작자 개인적인 스타일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뭐 싱크를 맞추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일단 한번 제가 하는 스타일 한번 따라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들을 점차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싱크가 맞춰진 파일에서 저는 어떻게 하냐, 시퀀스를 하나 더 복사해 줍니다. 컷 편집, 뭐 앵글도 맞춰보고 음성 볼륨도 조절하고 편집점도 한번 잡아보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이렇게 라벨링을 해두는 그런 좀 가벼운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잘라주는 거예요. 그럼 단축키 C를 사용하겠죠? C, 클릭. 근데 여기밖에 클릭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전체를 클릭하고 지워버리면은 이렇게 다 지워지잖아요.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겹겹이 쌓인 레이어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시루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칼로 쫙 잘라줘야 되는데 이 쫙 잘라주는 게 C에서 Shift만 누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를 수 있는 큰 칼이 나옵니다. 이 칼을 이용해서 한 번에 딱 잘라주는 거죠. 여기 전체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클릭하면은 라벨이라고 있어요. 여기 라벨. 저는 이제 버리는 것은 그린으로 합니다. 버리는 것은 그린으로 하면은 축소해서 보면은 아 이거 버리는 컷이네 라고 이따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삭제하진 않아요. 저는 약간 누적시켜서 마지막에 삭제하는 스타일이어서 혹시나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쓰고 싶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C를 눌러서 Shift 시루떡 큰 칼로 썰어주기. 그럼 여기가 저는 인트로라고 딱 잡았어요. 인트로라고. 네, 생기죠. 근데 이 인트로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마커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마커. 여기 보면은 이게 에디드 마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주면 마커가 생성되면서 이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빨간색 1번 인트로 딱 확인해두면은 이렇게 1번이 입력이 된 마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피디입니다까지 잘라서 전체 선택 레드. 그러면 인트로가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걸 축소했을 때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이 딱 지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러프하게 지울 거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이제 OK 컷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OK 컷. 이 라벨링 초록으로 된 거 다 지워버려요. 이렇게 다 지워버려. 그리고 클릭해서 당겨주고 앞으로. 그리고 확대. 그럼 어떻게 확 줄었죠? 15초. 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제일 먼저 워크 에어리아 설정해줍니다. 엔드키 눌러서 끝으로 가서 한 칸 왼쪽 가서 알트 오른쪽 대괄호 그 다음에 알파벳 O키 눌러줘서 또 같이 당겨주고 불필요한 부분을 좀 빨리 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했을 때 원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불필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라벨링을 한 번 쭉 보면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두세 번 안 보고 이렇게 한 번 라벨링으로 해가지고 요건 버리겠구나 이렇게 지우고 다음에 OK 컷에서 이렇게 쓸만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10분에서 4분까지 이게 줄었잖아요. 5분까지. 그럼 벌써 반을 시간을 줄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라벨링을 다 안 해놓으면은 이걸 봤는데 앞에 게 또 헷갈려. 뭔가 또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여기까지 봤다가 다시 앞으로 가서 이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 시간이 배로 걸리는 거예요. 두세 배 더 걸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속아내는 작업을 이 컷 편집 러프하게 따내서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NG점도 다 표시를 해둔다. 왜냐면 결국에 시간을 이게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여행 한번 갔다 오고 뭐 하면 파일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몇십 개가 된단 말이죠. 다 옮기면 거의 1시간짜리 분량으로 쫙 돼 있는데 이걸 언제 편집하냐고. 근데 이 원본은 한 번은 봐야 돼요. 이 원본 1시간을 볼 각오는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쭉 본다. 이게 직장인분들이 다음에 편집을 또 하기가 막막해 하시는 이유도 이 과정에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말자막 쓸 때는 또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막해서 다음에 손을 못 대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OK 컷이 만들어진 거예요. OK 컷, 살릴 컷. 다음에는 이제 자막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3번 컷 편집 OK 컷 구성을 복사 붙여넣기 말자막. 이거는 과감하게 그냥 버려주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 중간 것들을 딜리트 눌러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이 말자막은 이제 최종 컷 편집에서 어떤 효과를 넣을지, 그 다음에 말자막 스타일은 어떻게 할지 이 단계에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컷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 중간에 쉬는 공백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들이 아마 계속해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QW 키입니다. QW 키. 내가 있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Q는 이 앞에 거를 싹 지워주는 이 과정을 Q로 한 번에 할 수 있고요. W는 반대로 앞에 있는 걸 지워주고 뒤에 있는 거를 땡겨오는 이 과정을 W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W 키, 먼저 Q 키. 그러면 딱 누르면 잘라지죠. 원래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쉽지를 자르면서 다 땡겨옵니다. 그리고 W는
이걸 잘라주면서 당겨봅니다. 쉽지 않았. 잘라지죠. 이게 진짜로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단계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쉽지 않았어요. 바뀌고 싶. 바뀌고 싶고. 근데 현실은 항상 그걸 빼앗죠. 외면해왔죠. 불편한 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앱으로 하거나 뭐 블로나 이런 기능들도 다 안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 키보드랑 마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데스크탑에서 하는 거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PC를 기반으로 안 된다면 노트북을 기반으로 해서 프리미어 프로라는 어떤 제작 프로그램을 결제해서 익혀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시간도 더 절약되고 앞으로 이제 꾸준히 컨텐츠를 만드실 분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거를 음성으로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말자막을 하려면은 말자막도 이제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는데 수동에서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 자체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말을 많이 하는 지금과 같은 콘텐츠면은 브루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일단 수동으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용하는 법 타입 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툴바에 있는 타입 툴 클릭해서 이 프리뷰 화면을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가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조PD입니다.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조PD입니다. 이 지금 길이가 길어가지고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를 이 구간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녕하세요에 맞게. 안녕하세요 조PD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작업 패널에 올려놨던 에센셜 그래픽 클릭해주시고 클릭해주시면은 클릭해주시고 요거는 중앙으로 배열입니다. 중앙 배열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 살짝 내려가지고 네, 요 라인은 세이프 마진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가이드 선이에요. 오른쪽 클릭하면은 세이프 마진이라고 있으니까 가이드가 필요한 분들은 가이드를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선에서 딱 달 수 있게 이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가이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도 중앙 배열 다시 중앙 배열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조PD입니다. 근데 좀 큰 거 같죠? 그러면은 선택해서 사이즈 뭐 한 70 해주고 폰트도 이쁘게 또 바꿔주고 G마켓 산스 그래서 미디움 마진 없애면 이렇게 되죠. 안녕하세요 조PD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익숙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걸 복사할 때는 그 어도비 제품은 기본적으로 복사할 때는 Alt를 눌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해옵니다. 이렇게 뭐 컨트롤 C로도 할 수 있어요. 컨트롤 CV 할 수 있는데 프리미어 프로가 불편한 게 이렇게 컨트롤 CV 하면은 이 밑에 있는 영상으로 쌓이게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옆에 V1, V2, V3가 있는데 V1을 꺼두고 여기서 붙여넣기를 해야지 V2부터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Alt로 복사를 해옵니다. 이렇게 복사. 그럼 딱 놓으면 이렇게 되죠. 살아가다 보면 익숙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자,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가지고 스트로크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검은 색깔로 해가지고 3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생겨요. 끝에. 그럼 조금 더 가독성도 좋아지고 눈에도 잘 띄고요. 한 4. 요 밑에 있는 거는 프리뷰 화질인데 뭐 풀로 해두면은 당연히 화질은 좋아지겠지만 만약에 사양이 안 좋으시다면 렉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워크 에어리어가 잘 설정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 클릭해서 워크 에어리어 켜주시고 그래서 익스포트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레인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레인지. 이 레인지가 워크 에어리어에 가 있잖아요. 이 출력하는 출력물이 워크 에어리어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커스텀으로 하거나 소스 인아웃 뭐 이런 걸로 바꿀 수는 있지만은 보통 기본적으로 워크 에어리어로 하기 때문에 이 워크 에어리어 설정이 중요하다.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파일명은 자막용 1 로케이션을 정해주면 됩니다. 자, 포맷 형태를 mp3로 해주시면 됩니다. mp3. 자, 그냥 이대로 건들지 말고 그냥 익스포트 하시면 돼요. 짠.
그러면 오디오 출력이 된 거예요. 이 부분만 오디오만 된 거예요. 오디오. 가보면 자막 들어보면은 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익숙한 15초짜리. 잖아요. 그럼 이 브루 프로그램을 실행해 줍니다. 무료로 사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저는 계속 무료로 사용하고 왔습니다. 몇 년 동안. 저번 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자막 파일 이거를 옮겨줍니다. 여기로 이렇게 옮겨주면은 짠 하면은 새 프로젝트냐 새로운 씬 추가냐 새로운 씬 새 프로젝트는 그냥 새 파일 만드는 거고 새로운 씬은 저장해둔 이 파일에서 그냥 새로운 씬만 하나 그냥 시퀀스 하나 추가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시퀀스 추가하면은 자 이렇게 됐고 한국어 확인. 만약에 원고가 있으신 분들은 텍스트로 원고 파일 넣으시면은 그 원고에 맞춰서 쭉 나오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확인 누르면은 음성 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씬은 예전 거니까 이거는 클릭해서 삭제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총 길이 14초짜리에 이게 나옵니다. 이제부터 자막의 노가다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 듀얼 모니터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왼쪽 모니터 1에는 이걸 켜놓고 모니터 2에는 맞춤법 검사기를 켜놓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그럼 조PD입니다. 복사 붙여넣기 검사 됐고 이 브루가 프로그램이 좋은 게 이렇게 음성 구간으로 다 나눠져요. 이 구간이 지금 다 나눠진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편해요. 수정하고 구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편해서 살아가다 보면 익숙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여기까지 쉽게 해놓고 복사 붙여넣기 생기잖아요. 저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려고 익숙한 것인데 고시어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것에서 바꿔주고 근데 들여쓰기를 불편한 점을 내리고 싶어요. 이 불편한 점에 커서를 두고 엔터를 치면은 내려갑니다. 이렇게 현실은 항상 그걸 외면해왔죠. 불편한 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릴게요.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이거를 이제 프리미어 프로 파일에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내보내기를 해줘야 됩니다. 파일에서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여기 요거를 프리미어 프로 XML이라고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다른 거는 세팅 안 넣어도 되고요. 내보내기 해주시면 됩니다. 내보내기 또 나와요. 이렇게 자막 경로에 가서 저장 자막에 요 XML 파일이 생겼거든요. 요거를 옮겨줍니다. 이렇게 싹 자막 폴더를 만들어서 옮겨주고 이 모양의 시퀀스랑 똑같아요. 헷갈리니까 테스트 1 누르면 이게 시퀀스로 형성이 됩니다. 이게 그럼 플러스 눌러서 확대해주고 여기 프리뷰 보면은 살아가다 보면 익숙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까 이 수동으로 했던 이 작업들이 자동으로 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브이로그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대사가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는 게 더 번거로울 수 있지만은 이 말이 많은 이 콘텐츠를 찍으시는 분들은 이거 얼마나 편한지 이 자막 파일만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그래서 이거 끄고 여기서 그냥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없는 자막만 쭉 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 옮겨요. 이렇게 위로 쌓았습니다. 저는 자막을 라벨링을 이 탄이라는 색깔로 해요. 디테일하게 보면은 거의 맞아 떨어져요. 이 구간이. 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보면은 살아가다 보면 익숙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 어색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구간을 굳이 안 맞춰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틀어져 있다. 저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이게 안 맞잖아요. 너무 안 맞은 게 티가 나잖아요. 이렇게.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럼 이것만 좀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익숙한 이렇게 곳에서 맞춰주는 거예요. 말자막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자막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좀 위치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에센셜 그래픽 조PD입니다. 눌러주시고 사이즈도 한 60 좀 키워주고 위치는 이 이펙트 컨트롤에 이 비디오 구간하고 그래픽 구간이 있는데 이 그래픽 구간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로를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서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딱 옮겨주시면 되고, 근데 이거 일일이 옮기려면 힘들잖아요. 496, 468 이렇게 벡터 모션을 클릭하고 이걸 복사를 해요. 이 효과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C. 그 나머지 거를 이거 드래그를 다 해서 컨트롤 시프트 V 하면은 옮겼던 468 위치에 있는 포지션으로 다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막 스타일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고, 스트로크 했는데 스트로크가 좀 안 이뻐. 나눔 스퀘어도 좀 안 이쁜 것 같아. 타이포 쌍문동을 하고 싶어. 이렇게. 그리고 스트로크는 없애고, 백그라운드를, 이 투명도를 없애고, 배경을 검은색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사이즈를 좀 키워서, 이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근데 나머지 것들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이거 언제 다 해. 귀찮으니까 이 스타일을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스타일. 엄청 많죠? 크리에이트 스타일 해놓고 스타일을 새로 만듭니다. 스타일 딱 해놓고 다 선택해서 스타일을 끌어다가 붙여넣기. 딱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자막들이 이렇게 스타일 적용이 됩니다. 한 번에. 수정이 안 돼서 만약에 다른 스타일로 저장하고 싶다 하면은 이걸 바꾼 다음에 다시 스타일 2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말자막 작업까지 끝났어요. 그럼 종합 편집을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데, 가편 단계의 마무리. 그리고 원래는 그 싱크 단계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 화면 사이즈도 미리 맞춰놔야 되거든요. 그럼 영상을 클릭을 해서 이펙트 컨트롤로 가면은 이렇게 영상의 어떤 포지션이나 스케일이나 어떤 회전도를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스케일을 조정하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되고, 포지션을 조정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너무 빼면은 이 영상이 블랙이 뜨겠죠. 뒤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정도 해놓고, 좀 기울어진 것 같으니까 살짝 이렇게 맞춰놓고, 모션을 복사를 해줘요. 비디오의 모션을 컨트롤 C로 다 복사를 해줘서 적용이 안 되어 있는 화면을 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V 하면은 이 모든 적용이 안 된 것들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으면은 마지막 단계 효과 가이드 자막입니다. 효과 가이드 자막. 강조 자막이나 효과를 이 구간에 넣겠다라는 가이드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현실은 항상 이걸 넣겠다. 현실은 항상 그걸 외면해왔죠. 뭐 텍스트 효과나 아니면 이펙트 모션을 넣거나 이럴 때 이 구간에서는 그럼 이 편집 이걸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없으면은 어디 구간에 뭘 넣고 싶은지를 저는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근데 현실은 이 강조 자막을 넣을 때는 자막이 필요가 없으니까 자막 클릭 이네이러블을 꺼줍니다.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되죠. 근데 현실은 그럼 지우면 되지 않냐 하는데, 누적시켜 놓는 걸 좋아해서 또 살릴 수도 있잖아요.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또 지우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활성화를 해놓지 않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언제든지 다시 킬 수 있게 이렇게 해놨을 때 이렇게 한 프레임 옮기면서 딱 자막, 왜냐면 이게 겹쳐버리면은 효과가 이렇게 자막하고 겹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저는 좀 화면이 튀는 거, 그러니까 좀 어색해 보이고 좀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한 프레임을 딱 맞추기 위해서 저는 이때는 딱 이것만 넣겠다 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이렇게 맞춰 놓는 거죠. 그리고 실무에서는 효과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한번 넘겨주고 피드백 해달라고 하면은 이거를 보면서 이 부분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구나. 현실은 빼주세요. 황상은 빼주세요. 이러면 제가 항상 빼주고 작업을 직접 하기 전에 이거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시간도 단축되고 작업 손실률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조 자막 현실은 항상 외면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효과를 넣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 이제 레퍼런스를 좀 잘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가 실무 파일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지금 몇 개 없는데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두는 거죠. 민감성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좀 이쁘구나. 뒤에는 이렇게 비네트 효과와 뒤에는 뭔가 종이 재질인지 뭐 이렇게 스크래치 재질인지 이거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뭔가 중요한 단어를 얘기할 때 중앙에 배치하면은 몰입이 되면서 또 눈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 종합 편집의 종편에서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하나 알트로 복사해 놓고 항상 그걸 외면해야죠. 하면서 외면
모양 해놓고 컬러 매트 검은색 효과 넣고 밑에 넣으면은 검은 배경이 되잖아요. 항상 그걸 왜 근데 이거는 살짝 저는 투명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퍼시티가 이제 투명도인데 이거랑 80%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하고 싶은데 현실은 항상 그걸 외면해왔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이드도 없애고 강조 자막도 잠깐 이거 가이드 끄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바뀌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데 현실은 항상 그걸 외면해왔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가편까지 지금 해봤는데 뭔가 더 막막해지셨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제작이 흘러가는구나, 어떤 제작에 대한 플로우가 조금 그려지셨는지 좀 찍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 많이 어두워졌는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라 시간이 좀 타이트 하시겠지만 저는 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디테일하게 좀 빡세게 배워놓으면은 다음에 할 때 그 나도 모르게 이거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면서 막 떠올리는 것들이. 근데 17강까지 있으니까 이거 집중해서 한번 제작 사이클 한번 빡세게 돌려놓으시면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수준에서는 거의 마스터 하시는 거니까 어려운 부분은 좀 댓글 남겨놓으시면은 그 주간 Q&A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모아서 매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다 끝나면은 담아서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스터로 인코딩 하기 전에 종합 편집, 종편편을 한번 해볼 거고요. 거기서는 이제 효과나 음악 넣고 뭐 강조 자막 넣고 자료 넣고 이제 인서트 넣고 하는 것들을 한번 배워볼 거고요. 또 출력도 해보고 그 마스터 최종 파일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쇼폼 제작, 쇼폼 뭐 릴스, 뭐 블로를 이용해서 어플로 이용하는 법, 그거랑 이제 애프터 이펙트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프리미어랑 연동해서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해볼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조금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